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107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그지요? 회계상 거래라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이 있고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차변, 대변이라는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면 회계상 거래가 맞고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거라면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다 이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1번. 판매점 확장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라고 악수했다 이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래가 성사되었다 라고 부르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그지? 차변, 대변, 분계를 기록할 수 있느냐로 따진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출근 안 했어. 내일부터 출근할 거야. 출근도 안 한 사람한테 우리 회사는 돈 줄 필요도 없다. 그지?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변동된 게 없다 이겁니다. 차변, 대변, 분계 기록할 게 없다. 회계상 거래 아니다. 2번. 사업확장을 위해서 은행에서 운영자금을 차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부적으로 은행에서 돈 빌립시다라고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변동된 거 없다, 그지? 돈 빌려와가지고 돈이 우리 회사로 들어오면 이제 차변되면 회계 처리할 거야. 그런데 아직은 돈 들어온 거 아니야. 아직 회계 처리할 거 없어. 3번. 재고 부족이 예상되어 판매용 상품을 추가로 주문했다. 전화로 상품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주문했다 이겁니다. 주문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아직까지 변동된 거 하나도 없어. 그지? 분개할 거 없어. 그래서 정답은 4번 될 겁니다. 당사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인해서 서버용 PC가 소실되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불나서 우리 회사 재산이 좀 없어지는 거 이런 거를 거래가 성사되었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지? 그러나 회계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야. 나의 피 같은 재산, 그지? 서버용 PC가 없어졌어. 그러면 대변에 자산의 감소를 회계 처리할 거고, 차별에는 기분 나쁘다, 그지? 비용의 증가 기록할 겁니다. 뭐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 써서 차변의 비용 증가 기록한다 이겁니다. 차변, 대변, 분계 기록할 수 있다? 회계상 거래가 맞다. 그지요? 그래서 정답 4번. 문제 2번. 다음 중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너무나 쉽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다 이겁니다. 분계를 기록하는 논리,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다, 그지? 분계에서 사용하는 단위 하나하나를 계정 과목이라고 부르고 모든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개 항목 중에 1개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5개 항목은 위치가 정해져 있다. 자산은 왼쪽, 부채, 자본은 오른쪽,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이다. 그래서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회계 처리할 거라고, 분기에 사용할 거라고, 자산 계정 과목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나의 자리 왼쪽에 회계 처리,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반대쪽 오른쪽에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 논리를 말한다. 자, 자본에 해당한다고 나의 자리 오른쪽이야. 감소하는 게 왼쪽에 기록된다, 그지? 자, 자산에 해당한다고요. 나의 자리 왼쪽이야. 증가할 때 차변, 그리고 감소할 때 대변이 될 겁니다.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인데 대변에 기록되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잘못 적재진 거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 3, 4 확인합니다. 수익에 해당한다고 나의 자리가 오른쪽입니다. 반대쪽에 기록되는 거니까 수익이 감소하는 거다 이겁니다. 소멸이라고 표현했네. 맞지? 자산에 해당한다고 나의 자리 왼쪽이니까 감소하는 것이 오른쪽에 기록된다. 그 다음 비용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증가하는 것이 왼쪽 나의 자리에 기록된다. 그지? 부채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증가하는 것이 오른쪽에 기록된다. 부채 나의 자리 오른쪽이니까 감소하는 것이 차변에 기록되겠지. 그리고 자본 나의 자리 오른쪽이니까 증가하는 것이 오른쪽에 기록되겠지.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고 1번 지문에 있는 대변의 자산 증가 요게 틀린 거였다 이겁니다. 됐지요? 문제 3번. 다음의 거래 중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1번.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단기분 자동차세라는 세금을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그리고 차변의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의 증가 회계 처리하겠지? 차변에 비용의 증가가 기록된다. 2번. 적십자 회비라는 회비를 현금으로 10만 원 납부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10만 원 자산 감소 적고 차변에 적십자 회비에 해당하는 비용의 증가를 차변에 기록하겠지 뭐. 3번 상공회의소 회비 뭐 이런 거 우리 본문에서 공부했다 그지? 회비 내는 거 이런 거 상공회의소 회비 내는 거 차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증가 기록하고 대변을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로 기록하더라. 그러면 1, 3번 맞으니까 비용 증가는 회계 처리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지 뭐. 전월에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했던 금액 근로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원천 징수해서 우리가 잠깐 들고 있는 거는 뭘로 처리하더라고요?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대변에 기록했었습니다. 그 대변에 있는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기록할 거다. 그지? 그래서 차변에 기록되는 게 비용 증가가 아니고 부채의 감소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됐습니다. 문제 4번. 다음 계정 과목 중 증가시 재무상태표상 대변 항목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물어보는 거다. 그지? 다시 한번 적어본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 자본금은 자본에 해당한다. 선수이자는 뭡니까? 이자에 대한 선수 수익을 말하는 거다. 그지? 부채입니다. 선급금은 자산이다. 그지? 외상매입금은 부채다. 그지? 증가하는 것이 대변에 기록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채, 자본, 수익을 말합니다. 부채, 자본, 수익이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부채, 자본, 부채, 그러면 부채 자본 수익 아닌 거는 3번이 되겠네. 자산이다. 그지? 정답은 3번. 지웁니다. 문제 5번. 다음의 자료에서 당좌 자산의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현금 당좌 자산. 보통예금 당좌자산, 외상매입금은 부채다. 그지? 외상매출금 당좌자산, 단기매매증권 당좌자산. 맞네. 그러면 4개 항목 합산하면 되겠네. 30만 원 플러스 8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하면 180만 원 됩니다. 정답 2번. 문제 6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상품 판매 대금을 조기에 수취함에 따른 계약상 약정에 의한 일정 대금의 할인. 뭡니까? 매출 할인이다. 그지? 정답은 3번. 우리가 외상으로 상품 팔았습니다. 그런데 외상으로 팔 때 미리 약정한다 이겁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몇 월 며칠보다 빨리 우리한테 돈 주면 좀 거 깎아줄게요 라고 미리 약정했습니다. 그 정해진 날보다 진짜 상대방이 우리한테 돈을 빨리 주더라 이겁니다. 약속대로 깎아준다. 이런 거를 매출 할인이라고 이름 부르더라. 문제 7번.
다음 중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경우의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인 상품을 판매하면서 외상으로 팔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외상 대금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되겠지. 정답은 4번. 문제 8번. 다음 자료에서 기말 자본은 얼마입니까? 엄청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 기초 자본에서 올해의 당기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되더라, 그지? 기초 자본에서 올해 당기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된다. 그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다. 자, 기초 자본이 100만 원. 당기 순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이다, 그지? 8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300만 원이지 뭐. 그러면 기말 자본은 400만 원 되겠네. 정답은 3번. 문제 9번. 다음은 당기 손익계산서의 일부를 발췌한 자료다. 당기 매출액을 구하십시오. 매출액 구해야 되고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를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른다, 그지? 매출 총이익이 이렇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자료는 뭘 구하기 위한 자료?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한 자료다, 그지?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2,500만 원, 그리고 당기 매입 168 000 000 그리고 기말 재고 1,500만 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열심히 계산하면 178 000 000이 되겠지. 매출액 동그라미 표시합니다. 거기서 178 000 000을 빼면 뭐가 된다고? 172 000 000이 된다고. 그러면 동그라미 한 건 얼마가 됩니까? 172 000 000 플러스 178 000 000 하면 350 000 000 되겠지. 정답은 1번. 문제 10번. 다음 자료의 괄호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괄호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 등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말한다. 뭡니까? 받을 어음이지 뭐. 정답은 2번. 문제 11번. 다음은 차량 운반구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차량 운반구의 처분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다, 그지요?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변, 대변, 분계로 분석하는 것이 제일 신속 정확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처분, 회계, 처리 분계해 봅니다.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을 팔았습니다.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감소 1,600만 원. 차변, 감가상각 누객, 그지? 차량 운반구 없어지면 그에 딸려있는 꼬리표, 감가상각 누객도 없어진다, 그지? 900만 원. 그래서 순액으로 따지면 얼마만큼이 대변에 기록되는 겁니까? 처분 직전의 장부금액, 즉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객 뺀 700만 원만큼이 대변에 기록된다 이겁니다. 장부에 700만 원 적혀있던 자산이 없어졌습니다를 의미한다, 그지? 그리고 차변에 이제 받은 돈을 적습니다. 현금으로 돈 받았다고 가정할까? 그 금액을 이제 우리는 계산해야 된다. 결론값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랍니다. 우리 회사가 손해봤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비용 증가가 기록되는 거다. 그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증가가 10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다. 자, 분계 완성하고 나면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항상 일치해야 된다. 그지? 자, 오른쪽 합계는 1,600만 원. 그러면 왼쪽 합계도 1,600만 원 돼야 돼. 900만 원, 100만 원 지금 금액이 기재돼 있으니까 동그라미 거 요건 얼마가 돼야 됩니까? 600만 원 돼야 되지 뭐. 그지? 600만 원이 이렇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다. 됐습니까? 700만 원이라고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자산이 없어졌어. 대변에 기록되었어. 돈 들어오는 거는 600만 원만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만큼 손해보았습니다라고 결론이 나왔던 것이었다. 그지? 그러면 얼마 주고 팔은 거라고? 600만 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의 개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재무 상태표가 기록된다. 그지? 개정 과목 중에서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짝지어진 거가 아닌 거를 찾아보자입니다. 그러면 수익 또는 비용 개정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을 거다 이겁니다. 자, 외상매입금, 부채, 선수금, 부채, 임대료, 수익, 이자 비용, 비용, 선급금,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선수금, 부채, 보통예금, 자산. 그지?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짝지어진 거 아닌 거는 정답 2번 되겠지 뭐. 문제 13번. 다음 중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다. 그지? 먼저 현금입니다. 현금은 뭐라고? 통화, 그리고 타임 발행 수표 등 통화 내용 증권. 그지? 이 둘로 다시 쪼개지는 거다. 두 번째 구성 요소 당좌예금, 보통예금이라는 요구불 예금. 세 번째 구성 요소가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 금융상품 또는 채무증권인데 우리 회사가 취득할 당시 만기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고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건을 좀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답니다. 읽어봅니다.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얼마 이내? 3개월 이내인 거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답니다. 됐지요? 정답은 3번.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의문 들 수 있겠네.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출발점이 금융상품이거나 또는 국제공제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기술된 내용을 보면 원래 금융상품만 언급되어 있고 채무증권은 왜 없습니까? 라고 혹시 걱정하시는 분이 있네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은 이렇게 딱 기술해 놓고 이 규정에 대한 상세 해설 편에 보면 그 해설에서 채무증권도 현금성 자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 자체에서는 채무증권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됐지요? 문제 14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다. 현행 수익의 과거 원가가 대응된다. 기말 재고가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산된다. 무슨 법입니까? 선입선출법이지 뭐. 일반적으로 먼저 구입한 물건을 먼저 팔 거다, 그지? 그 말이지 뭐.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할 거다. 그리고 먼저 구입한 걸 먼저 파니까 기말 재고 금액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이 기말 재고로 기록된다고 그지? 그겁니다. 기말 재고가 가장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으로 기록된다라는 것이 장점이었어. 그러면 단점은 매출원가가 조금 어설플 수 있다 이겁니다. 매출원가가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리니까 먼저 팔린 거 그 부분이 매출원가다, 그지? 매출원가가 아주 오래전에 구입한 거, 그지? 기초재고자산 그런 것들이 전부 매출원가로 기록되다 보니까 매출원가가 예전에 구입했던 게 올해의 비용으로 기록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원가가 조금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약하다. 그것이 단점이었었다. 그지? 그래서 그러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정답은 선입선출법 됐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경상개발비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지? 넘어갑니다. 외환차손 공부한 적 없다, 그지? 넘어갑니다. 4번 이자 수익 뭡니까? 영업 외 수익이더라 이겁니다. 수익 중에서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한다. 맞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개발비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외환차손 계정과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계정과목들은 전산회계 1급 과정에서 공부할 거라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 회계학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문제처럼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생소한 계정 과목이 등장할 수 있어. 당황하지 말자 이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회계 지식으로 자신감 있게 빨리 답 선택하고 다음 문제로 후딱 넘어가자. 그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런 잔소리 다시 한번 드렸고 참고로 이런 계정 과목들 나중에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겠지만 어디로 분류됐는지 한번 파악해보면 경상개발비라는 것은 비용에 해당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답니다. 외환차손이라는 것은 비용이고요.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된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107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